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자, 리뷰 테스트 우리 7회 해설해 드릴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등속 원운동인데, 여기는 이제 구심력 역할을 중력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스케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중력에 대한 표현을 진짜 원래 중력의 정의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한다. 요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기억번을 보시면은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자, 여기서 요거를 이제 속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R은 이제 지워지니까, 그러면 V 제곱 그냥 V로 둘까요? 어이구, 왜 이렇게 크지? 그럼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R 하나 지워졌으니까 루트 R분의 G 지구의 질량 요렇게 되죠. 아, 그러면 반지름이 결정을 하네. 반지름이 1대 4기 때문에 전체 값은 2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공전 주기를 물어봤죠. 그러면 공전 주기는 속력으로 표현하면 V분의 2파이 R, 각속력으로 표현하면 오메가분의 2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필이면 기억에서 요 속력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여기가 2대 1이고 반지름은 1대 4가 될 거니까, 그럼 2분의 1대 4가 되니까 1대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D급번 탈출 속력. 탈출 속력, 이게 언제였냐면은 위성의 역학적 에너지가 0 이상이 되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미니멈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가 중력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개 합이 0이 되는 거. 근데 어차피 여기 이제 마이너스 9인데 그냥 써드릴까요? 요걸 요렇게 옮긴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탈출 속력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 루트 R분의 2G 지구의 질량. 역시 여기에서도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R이 1대 4기 때문에 탈출 속력 역시 2대 1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요건 이제 단진동 원리 쪽을 이제 출제를 한 건데요. 단진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원력이 어떤 변이에 비례하게 되면, 그럼 x가 지워지면서 우리가 오메가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요걸 알았으니까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라서 그래서 주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 보시면 x는 0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마찰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수평면에서 마찰이 없는데 F만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요게 R자임이 되죠. 그러면 얘가 그냥 R자임이라 기억은 되게 직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R자임은 MA니까 그죠? 따라서 R자임이 X는 0일 때 0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단진동의 기본적인 특징, 진동 중심을 향할 땐 빨라지고 진동 중심에서 멀어질 때는 느려진다.
그러다 보니까 R자임이나 가속도가 진동 중심에서 0이 될 거고 양 끝 진폭 위치에서는 최대가 될 거다.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x는 0에서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일과 에너지로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지금 이 F가 사실상 R자임이기 때문에 그 위치 R자힘 그래프니까 그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 면적이 R자임이 한 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F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기울기가 스몰 a입니다. 라는 거를 지금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거라 2분의 1 스몰 a 라지 a 제곱. 그러니까 사실상 용수철 진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요게 운동 에너지 증가분 0에서 속력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만히 놓은 마이너스 A에서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 여기로부터 V가 그 라지 A 그리고 넘겨서 정리하면 루트 n분의 스몰 a 이렇게 나오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단진동 복습하는 게 약간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단진동하게 되면 변이에 대한 기본 방정식이 진폭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구한 게 속도가 되겠죠. 그럼 단진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그럼 사인 미분할 거니까 이 오메가 앞으로 빠지면서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요거 보셔도 알겠지만 사인 요 위상값이 0일 때는 전체값이 0이 되죠. 근데 지금 변이가 마이너스 a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요런 것만 이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보자라고 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근데 마이너스 a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원점이 여기에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진동 중심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여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속력 속도의 일반식이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진동 중심에서 속력은 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이. 그래서 속력은 a 오메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메가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m 오메가 제곱 x가 현재 복용력을 작용하는 게 f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크기가 스몰 a x에서 x가 지워지면서 오메가가 루트 m분의 스몰 a 이렇게 되죠. 역시 1번 방법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a 루트 m분의 스몰 a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 물체가 처음으로 x는 2분의 a를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런 걸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단진동을 할 건데 여기가 평형점 내지 진동 중심이고
마이너스 A 위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자 보시면 요렇게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주기 운동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돌아온 데 걸린 시간이 한 주기겠죠. 그럼 우선 요 시간은 4등분 되기 때문에 4분의 1 주기가 되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 시간이 얼만큼이 걸릴까를 4분의 1 주기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오메가를 구해버렸기 때문에 오메가는 루트 n분의 a였고요. 어쨌든 주기는 2파이 루트 n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시간을 구할 건데 요거는 8분의 1 주기가 아니었죠. 우리 그 예제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구해야 되더라? 그쵸? 즉 변이가 처음으로 2분의 a가 됐을 때 그럼 사인 오메가 t. 아이고 진폭을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기본 방정식을 표현을 한 거죠. 요게 요 예제 내용하고 이제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보자면은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현재 우선은 이만큼은 4분의 1 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그냥 2분의 a 변이값이 2분의 a가 될 때까지를 요 시간만 별도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오메가 t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t 값이 오메가 t가 2분의 1이 된다. 사인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메가 t가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6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t가 6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오메가는 이미 구해놨을까? n분의 a. 또 이런다. 자, 요거 뒤집어야죠. 여기 안 뒤집었네.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자, 루트 a분의 m. 여기도 루트 a분의 m. 됐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시간은 4분의 1 주기에다가 요 지금 구한 t만큼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파이하고 루트 a분의 m이라는 건 공통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주기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2분의 1, 즉 4분의 2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숫자 6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2분의 8 3분의 2파이 루트 a분의 m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요 부분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만났을 때 요거는 건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이제 단진자 문제죠. 우선 이제 기억번. 속력의 최대값은 A든 B든 둘 다 진동 중심을 통과하는 순간이 속력의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장력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기억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사용하게 되면 조금 확대할까요? 그럼 여기에 왔을 때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될 건데, 그럼 어쨌든 좀 내려오긴 했죠. 그럼 이 L에 대해 가지고, 그죠? 요만큼이 내려왔습니다. 요 총 길이는 똑같이 L이고, 그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길이는 중력 방향의 요 위치 변화인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L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세타 쪽으로 얘를 분해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의 최대 운동 에너지, 요게 포텐셜 에너지 감소부, 그러면 mg L-L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B도 똑같아요. B도 2분의 1, 근데 B는 질량 모르니까 VB의 제곱, 자, 요 아이가 그러면 mg, 요번 이제 길이는 2L이고 세타는 똑같으니까 2L 마이너스 2L 코사인 세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 위아래 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두 배가 커요. 어차피 질량은 양변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VB 제곱이 VA 제곱보다 두 배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의 속력이 진동 중심을 통과하는 순간에 A의 속력보다 루트 2배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두 배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B의 질량은 얼마냐? 그거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A하고 B가 똑같아 라는 걸 그냥 이용을 하시면은 되시겠죠. 그죠? 근데 그건 뭐 그냥 얘하고 얘하고가 두 배가 커 라고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 오른쪽 요 같은 등호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두 배가 커야 돼 라는 걸 이용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시겠죠. 그럼 뭐 이제 해설에 있는 것처럼 2분의 1 m VA 제곱, 그죠? 요게 2분의 1 m MB라고 할까? MB, 여기가 요것도 그냥 V 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가 루트 2배 크니까 루트 2V의 제곱, 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B의 질량은 A의 질량 대비 2분의 1만큼이 돼야겠죠. 됐을까요? 만약에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됐다, 그럼 이게 여기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한 건데, 이 두 배가 크다라는 게 아니고, 오이차, 요 자리가 두 배가 크니까, 그죠? 전체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같으려면 B의 질량이 2분의 1m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B의 질량은 2분의 1m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진폭이 충분히 작은 경우 진자의 주기는, 진자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암기사항 2파이 루트 G분의 L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고요. 어느 자리만, 요 L 자리만 1대 2가 되니까 1대 루트 2가 돼서, 그죠? B가 A보다 주기는 루트 2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걸로 고르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제가 딱 질량 중심 연습하는 용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럼 질량 중심은 예를 들어서 이제 x의 질량 중심 구하겠다. 그럼 총 질량분의 mx의 합. 요것만 잘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균일한 금속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가 다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요 기하학적인 모양을 봤을 때 요렇게 다 정사각형. 아, 그럼 정사각형 한 개의 질량은 다 똑같겠죠. 얘네들을 m이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정사각형들의 질량 중심은 정사각형 가운데 있을 거고요. 중심점에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방법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렇게 합시다. 요게 조금 잘 보이고,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그다음에 세 개짜리 한 개. 안 그러면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x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 표현해 드리면 y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x의 질량 중심 좌표는 총질량은 그러면 6m이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요 두 개짜리에 좀 지워야 되겠다. x만 질량 중심을 따지면 어쨌든 정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질량 중심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그럼 2m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한 개짜리 요아의 질량 중심 좌표는 여기. 그러면 m 곱하기 5가 되겠죠. 더하기 세 개짜리 요아의 질량 중심 좌표는 여기. 그러면 3m 곱하기 여기가 15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뭐 물론 꼭 이렇게 안 잡아도 상관은 크게 없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좀 너무 뽀개서 쓰면은 많아지니까 개수가 이런 식으로 구역 설정을 해도 깔끔하게 질량 중심 좌표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큰 상관은 없죠. 자, 그럼 이제 y도 한번 써보면은 y 방향의 질량 중심 좌표는 6m분의 그럼 두 개짜리는 여기가 y 좌표죠, 그죠? 그러면 2m 곱하기 25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짜리는 m 곱하기 요 좌표 봐야 되겠네요. 15가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요 좌표가 되겠네요. 3m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 반올림 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값은 3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질량 중심 구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강체 역학에서 도르래 회전 역학 포함해 가지고 운동 방정식 등을 생각해 보는 거,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H를 B가 이제 낙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번 바로 갈게요. B를 직후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럼 질문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은 운동 방정식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셨을 거예요. 자, 근데 도르래 나오면 회전역학 포함해서 이거를 한 방에 쓸 거고요. 도르래의 베타M을 활용을 할 거다. 자, 이게 연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한 세트로 구성을 해서 식을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장력은 잠깐 무시할 거고요. 그럼 B의 중력, 그 다음에 A의 경사방향 중력, mg 사인 30도가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 mg가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런 방향성으로 도르래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 R자인 크기가 2분의 3mg. 그러면 총질량 A, B 썼고요. 그 다음에 B는 하필 또 실제 반지름이 또 R이기 때문에 2분의 1m을 그대로 갖다가 쓸 거고요.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숫자가 2분의 7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가속도는 7분의 3g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자, 요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B는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고 B의 가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걸로 해도 상관은 없긴 없어요. 그죠? 요걸로 당연히 나오긴 나올 건데, 근데 여기는 일단은 방법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설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따로따로는 안 되고 한 세트로 봤을 때 보존이 됩니다. 그럼 이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하는 방법이 증가한 에너지 합과 감소한 에너지 합은 같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감소한 에너지는 뭐가 감소를 했냐면은 B의 포텐셜 에너지가 EMGH만큼 감소를 했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A도 경사면을 따라서 H만큼 올라갔습니다. 그죠? 경사면을 따라서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요 30도 활용해 가지고 요것도 써먹어야 되겠죠. 즉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분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H 곱하기 세타 옆쪽이니까 사인 30도 해서 여기가 2분의 H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증가한 게 A의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요거 이제 감소한 거 표현했고요. mg 2분의 h가 있고요. 그리고 A, B 도르래의 운동 에너지 한 만큼이 증가를 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 자리를 어떻게 쓸 거냐면 한 벙에 그러면 약간 병진 운동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1 A 질량, B 질량, 그리고 여기를 베타 M 2분의 1M. 요게 이제 지면에 B가 도달하는 순간에 토탈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운동의 증가량이 요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뭐 요거 넘어가면은 2분의 3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7이 될 거고 요 2 있고 얘가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죠? 7분의 6이 나오네요, 숫자가. 그죠? 근데 루트를 씌울 거기 때문에 루트 7분의 6 어쩌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줄이 A하고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냐? 그거는 언제? 실이 도르래하고 마찰이 없을 때. 즉 도르래가 회전하지 않을 때. 도르래 회전 역학을 무시할 때. 근데 현재 여기서는 도르래도 이런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B쪽에 걸리는 장력이 A쪽에 걸리는 장력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도르래가 점점 각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도르래의 회전운동 방정식. 요것도 이제 연습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회전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R자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을 할 거라, 그죠? 그러면 요때 요 B 쪽의 장력이 만드는 토크가 있고 A 쪽의 장력이 만드는 토크가 있는데 B 쪽에 의한 토크가 더 크니까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 TB-TA 이러면 R자 토크가 되겠죠. 요게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제곱, 그죠? 각 가속도는 r분의 접선 방향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가 AB의 가속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기억에서 구했던 r분의 7분의 2g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7분의 3g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7분의 3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그러면 14분의 3mg가 요 A하고 B의 장력의 차이값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틀렸죠. 수고하셨습니다.